한국에서 열린 세계 불꽃 축제 영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에서 축제는 언제나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공포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서울에서는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100만 명이나 모인 한국 축제에서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믿기 힘들다며 분노한 그 축제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톰슨입니다. 시카고 시청 도시안전국 팀장이죠. 15년째 군중 관리를 해왔어요.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미국 축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펜스가 쳐지고 검색대가 들어섰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시카고 불꽃 축제는 매년 50만 명이 모여요. 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성공 사례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시민들은 달랐어요. 축제장이 감옥 같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민은 게시판에 이렇게 썼더군요. 불꽃놀이 보러 왔다가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래도 전 확신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자유보다 생명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지난 3월시 의회 청문회에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발언석에 섰어요. 서울에서는 100만 명이 모이는 불꽃 축제를 펜스도 없이 안전하게 치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죠. 톰슨 국장은 50만 명도 제대로 못 관리하면서 예산만 축낸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죠. 100만 명이 모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밀집 인파는 언제든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제가 15년간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 데이비드는 소방관입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사람이죠. 저녁 식탁에서 제가 투덜거리자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번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떠냐고요. 제가 발끈했죠. 내가 틀렸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용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노트북을 켰어요. 서울 한강 불꽃 축제를 검색했죠.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100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펜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장경찰도 없었죠.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웃고 있더군요. 다음날 시청에 출근해서 휴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개인 사유로 2주간 휴가를 낸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묻지 않았죠. 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올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경찰 배치도를 확인할 겁니다. CCTV 밀도를 측정하고 비상 프로토콜을 파악할 거예요. 분명 숨겨진 경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만 명을 그냥 풀어놓을 리가 없잖아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선선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여의나루역으로 향했죠. 불꽃 축제가 열리는 한강공원이 거기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돗자리 든 가족들, 치킨 박스 든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주황색 조끼 입은 대학생들이 웃으며 길을 안내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강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소음이 없었거든요. 뉴욕 타임스퀘어는 사람 목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통로는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비어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점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상한 장면만 보였어요. 휠체어 탄 할머니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유모차 끌고 오는 가족한테는 앉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제 옆에 한국인 가족이 자리를 폈습니다.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남매였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다니더군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죠. 다른 사람들 방해되니까 앉아 있으라고요. 아빠는 돗자리 위에 김밥을 펼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같이 먹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한테 음식을 주다니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가 제 앞으로 김밥을 내밀었어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간 저는 군중을 위험 요소로 봤거든요.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그냥 이웃이었어요. 저는 결국 김밥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방어막 같은 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경찰 배치도 확인, CCTV 밀도 측정, 비상 프로토콜 파악. 그런데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장경찰은 보이지 않았어요. 펜스도 없었죠. 검색대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대신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돌아다녔어요. 길 잃은 사람 안내하고 쓰레기 봉투 나눠주더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는 유지됐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죠.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뢰? 불꽃놀이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돗자리 한쪽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그때 제 앞에서 70대쯤 되는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어디 갔어? 할머니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손자를 놓친 겁니다. 5살쯤 되는 남자아이였죠.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손자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15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죠. 분산 수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제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했죠. 이쪽으로 가보라고, 저쪽은 제가 볼 테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20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었죠. 청년은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앱을 실행하더군요. 실종 아동 제보 시스템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청년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아이 사진 있으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자 사진을 보여줬죠. 청년은 그 사진을 앱에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를 전송했습니다. 몇 초 만에 끝났죠. 저는 멍하니 지켜봤어요. 이게 뭐지? 주변 사람들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흩어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강변 쪽으로 가는 사람, 화장실 쪽으로 가는 사람, 출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뉘어졌어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만든 수색 체계보다 빨랐거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제가 아니라 협력이었죠. 청년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곧 찾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민수 어린이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3번 출구 근처 음료수 판매대 앞에 있다고 했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그 과정을 보고 싶었거든요. 3번 출구에 도착하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누나가 손잡고 있었죠.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누나가 사탕을 주면서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달려가서 손자를 안았어요. 고맙다고 연신 말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이었어요. 아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10분 만에 찾은 겁니다. 미국 같았으면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경찰 부르고 방송 협조 요청하고 수색조 편성하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청년이 제 옆으로 왔어요. 영어로 물었죠. 놀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서로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흔들렸거든요. 통제와 펜스로 안전을 만든다고 믿었는데 여기는 신뢰로 안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시스템보다 빠른 건 사람이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 위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돗자리 위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도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김밥을 나눠준 가족 옆자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폈습니다. 30대 회사원들이었어요. 4명이서 왔더군요. 치킨 박스를 펼치고 맥주를 따르고 있었죠. 냄새가 좋았습니다. 저는 슬쩍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4명이 다 반가워하더군요. 와, 미국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강 불꽃 축제가 궁금해서 왔다고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치르는지 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전문가시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자 그들이 치킨을 권했어요. 같이 드세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종이 접시에 치킨을 담아서 제 앞에 놓았어요. 맥주 캔도 하나 따서 줬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죠. 바삭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불꽃축제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펜스와 검색대와 무장경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저는 그냥 간단히 말했어요. 좀 엄격하다고요. 안전을 위해서 검사가 많다고 했죠.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도 예전엔 사고 있었어요. 이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할로윈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시스템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서로를 믿어야 다 같이 살아남는다는 걸요. 혼자 안전하려고 하면 다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15년간 만든 시스템은 시민을 통제했거든요. 위험 요소로 봤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민을 믿었어요.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사고 날 뻔한 적 많거든요.
하지만 계속 배우는 중이라고 했죠. 실수하고 고치고 또 배우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죠. 미국은 달랐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 공방만 벌였거든요. 누구 잘못인지 따지느라 정작 시스템은 안 고쳤어요. 저는 치킨을 한 조각 더 집어들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편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친구 같았죠. 한 명이 물었어요. 오늘 불꽃놀이 보고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안 봤다고요. 그러자 모두가 웃었어요. 그럼 이제 곧 시작인데 같이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팀이었어요. 하늘에 빨강, 초록, 하양 불꽃이 터졌죠.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팀이었죠. 단풍잎 모양 불꽃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음악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옆에서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웅장한 선율이 흘러나왔죠. 그때 한강대교 양쪽에서 동시에 불꽃이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대칭이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 함성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불꽃은 점점 더 화려해졌죠. 금색, 은색 불꽃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이 온통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 피날레가 시작됐어요. 한강대교 전체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황금빛 폭포처럼 쏟아지더군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손자를 찾던 그 할머니였어요. 고맙다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5년간 저는 군중을 숫자로 봤거든요. 관리 대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100만 명 중 한 명이었어요. 불꽃은 계속 터졌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진 찍지 않기로 했죠. 그냥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싶었어요.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여우는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한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옆에 있던 회사원들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죠. 그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년 와도 감동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축제는 불꽃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죠.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였어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50대 남성이 쓰러진 겁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비명을 질렀죠.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소방관 남편한테 배운 게 있거든요. 남성을 눕히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심정지였죠.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어 상담원이 연결됐어요. 손을 남성 가슴에 올렸습니다. CPR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이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대 초반 여학생이었어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말했죠. 교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켰어요. 여학생은 침착하게 CPR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속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사람띠를 만들었죠. 구급차 올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웠어요. 한 남성이 스마트폰 앱을 실행했습니다. 응급 상황 신고였어요.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됐죠. 저는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천천히 내려오더니 우리 앞에 상자를 내려놓았죠. AED 키트였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요. 자원봉사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AED를 꺼내서 남성 가슴에 부착했어요. 기계 음성이 나왔죠.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계가 충격을 가했어요. 남성 몸이 움찔했죠. 여학생이 다시 CPR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5분이었습니다. 그때 남성이 기침을 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부인이 울면서 남편을 안았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나 혼자였다면 못 살렸을 겁니다. 여학생이 없었다면, AED가 없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없었다면요. 전문가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저는 15년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서로 돕는 사람들이었죠. 불꽃놀이가 끝나고 30분쯤 지났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카고였다면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쓰레기 천지에 고함 지르는 소리로 시끄러웠겠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짐을 쌌어요. 돗자리를 접고 쓰레기를 모으더군요. 분리수거까지 했습니다. 페트병은 따로, 캔은 따로요. 한 가족은 옆 사람이 두고 간 쓰레기까지 주웠습니다. 아빠가 아이한테 말했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해야 한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주웠죠.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주변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김밥을 나눠준 가족이 봉투를 건넸어요. 같이 써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죠. 쓰레기를 다 주우니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거의 원래 상태였어요. 100만 명이 있었던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회사원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요? 같이 찍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죠. 사진을 찍고 나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약속했죠. 꼭 다시 올게요. 강변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안내 표지판을 회수하더군요. 모두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밀지 않고 차례대로 탔습니다. 지하철 안도 조용했어요.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시카고 시청에서 온 거였죠. 내년 축제 보안 강화 예산안이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산안에는 펜스 추가 설치 무장경찰 증원 검색대 확대가 포함돼 있었어요. 제가 제안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카고시 의회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새 제안을 발표하러 온 거였죠. 의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서울 모델 벤치마킹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보수적인 동료들이 즉시 반발했습니다.
미국인은 한국인과 다르다고 했어요. 총기 사회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죠. 한 의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톰슨 국장 정신 차리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신뢰라고요. 우리가 시민을 위협으로 보는 한 시민도 서로를 위협으로 볼 거라고 했죠. 제가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100만 명이 질서 있게 앉아있는 모습. 실종 아동을 10분 만에 찾는 시스템 심정지 환자를 살린 드론, AED 깨끗한 잔디밭을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정말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시스템만으론 안 된다고 말했어요. 시민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제안 일부가 채택됐어요.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실종 아동 앱 시범 도입 과도한 펜스 축소가 통과됐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서울에서 찍은 단체 셀카였죠. 회사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안전은 없다고요. 하지만 서로를 믿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한강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닌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제 커리어 최고의 순간이었죠. 퇴근길에 남편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말했어요. 내년엔 우리도 불꽃 축제에 돗자리 깔고 가자고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카고 축제 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이라고 했어요. 다시 가고 싶다고 했죠. 데이비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